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4% 하락, 코스닥은 0.4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SBB뱅크 파산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방송에서 다뤄드렸었지만 이번 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 이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SBB, 뭐 퍼스트 리퍼블릭, CS 주말에는 또 도이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한데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싶을 만큼 시장은 되게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도 주말 동안에 도이체방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증시는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느끼는 불안감과 다르게 너무 잘 가는 거지?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찾아봤는데 도이체방크 부도설은 갑자기 왜 나온 거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SBB랑 CS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경영상의 문제도 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두 기업 다 어찌되건 결정타는 예금의 감소였거든요. 예금이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SBB한테는 이제 투자했던 미장기채를 손실보고 팔면서 문제가 된 거고, CS는 뭐, 문제가 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금도 계속 감소했고, 뭐 이제 경영도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그냥 뭐 별개 이슈로 좀 뭐 보시면 되고. 근데 도이체는 예금도 증가하고 2021년, 2022년 다 흑자를 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도이체방크 문제가 불거졌지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쪽에다가 돈도 많이 빌려주고 채권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무너지면은 도이체방크도 부도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부도설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고는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은 미국 증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뭐 냉정하게 따지고 보니까 이거 그냥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도이체방크가 가지고 있는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이 만약에 전부 다 부실해져서 이제 다 망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도이체방크의 자기 자본 대비 25% 정도라고 하니까요. 요 정도면은 뭐 부도설까지 나올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 마감을 한 것 같고 이제 도이체까지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은행발 위기는 이제 일단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결국엔 이제 도이체까지 말이 나와버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거고,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고 박수쳐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환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막 급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힘들겠지만 지금 은행발 이슈로 인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제가 얘도 최근에 뭐 2차 전지는 솔직히 뭐 거의 찍어드리는 종목마다 급등이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해서 순환매 돌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임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힘 주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죽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제 견해를 관점을 말씀을 한 두세 차례 드렸었죠. 얘가 2012년도에 만들어나 2013년도인가요? 아무튼 10년 전에 맞고 부딪혔던 저항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번 또 맞고 떨어지고 이때 두 번을 맞고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여기서 또 한 번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한 번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완전히 안착하는 흐름이 이때 나오죠. 예, 제가 방송한 게 아마 뭐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얘가 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는 이때는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멘트 드렸었죠. 얘가 뚫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종가상 이렇게 이 가격대에 이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이제 흐름을 잘 만들어 가게 됐고요. 뭐 요때도 또 멘트 드렸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에코프로 악재가 좀 잠잠해지고 시장이 꺾이지 않고 2차 전지 sek터의 훈풍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한번 멋있게 이렇게 뽑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 드렸었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날 잡고 상한가까지 땡기는 모습. 야,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이 가격대가 얼마나 거의 이제 10년짜리 저항대였어요. 10년짜리 2012년 13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이 가격대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밖에 사실은 볼 수 없는 거니까 포스코 엠텍을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살짝 잠잠해지면서 모든 수급이 약간 리튬 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도 있고 폐배터리도 물론 좋고요. 금양은 야 이제는 뭐 얘는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는 손이 진짜 안 나가요. 지금 시간에서 또 올랐는데 와 뭐 진짜 이날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날레 슈팅 나왔다라고 봤는데 또 가고 있고요. 언제 고점을 찍을지 얘는 그냥 가면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야, 이 가격대에서는 손이 잘 나가지가 않는 그런 가격대네요.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금양이 만약에 막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확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에코프로처럼 거가권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밑에서 이런 애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겠죠. 하이드로 리튬도 이 전고점을 뚫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미래나노텍은 전고점을 뚫어놨죠. 뚫어놓고 흐름이 또 좋고 추가 슈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반 리튬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날 방송에서 좀 멘트를 드렸어요. 근데 얘는 사실 이때부터 얘 가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을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그러니까 이날 그런 멘트를 제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LNF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신경 쓰여서 매매를 안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뭐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들이 뭐 감사 보고서 조금 예를 들어 이제 기한이 23일인데 23일까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 뭐 지원할 일단 일도 없을 거고. 근데 어반 리튬이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조금 다르죠.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애들은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날 땡겼다가 시간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더 시세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얘도 이런 의미 있는 저항대, 가격대를 전부 다 이렇게 종가상 또 넘겨놨고 거래량도 보시면 너무 이쁘게 다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단기 과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 갈런지. 근데 뭐 리튬이 뭐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양의 뒤를 이어서 시세를 내줄 종목으로 뭐 어반 리튬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애들도 일단 신소재가 전고점 넘기고 더 갔기 때문에 이제는 화학이 또 한번 이 전고점을 넘길 차례가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소재랑 화학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 약간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짝짓기 매매라고 하면 그날 테마주들 이렇게 뭐 분봉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상한가 들어가면은 2등주, 3등주 매매하고 요런 것만 이제 짝짓기 매매로 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짝짓기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학도 짝짓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의 시세를 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크게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도 짝짓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소재가 전고점 뚫고 갔기 때문에 화학도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전고체들도 너무 잘 가고요. 얘네는 뭐 너무 높아서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인 애들을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추천드렸던 게 뭐 윤성 FNC 뭐 이때랑 탑머티리얼 이때였는데 많이 올랐고요. 얘네들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뭐 쉬었다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탑머티리얼은 경고 딱지를 달았는데 윤성은 아직 좀 클린하기 때문에 또 장이 받쳐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 조정 없이 바로 땡길 수도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안 깨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꿈틀하다가 고점 돌파하면 또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좀 덜 오른 애 중에 제가 한주라이트 메탈을 요 정도 부근에서 이날이랑 이날 이틀 걸쳐서 추천을 좀 드렸죠. 이 종목도 좀 봐야 된다. 아무튼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메가 트렌드입니다.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다. 근데 얘가 좋은 뭐 섹터나 좋은 테마 뉴스를 달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의 깊게 추적을 좀 해야 됩니다. 한주라이트 메탈도 뭐 금요일날 오르고 오늘까지 해서 이틀간 또 크게 올라졌죠. 뭐 아직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애들을 저는 또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양봉으로 캔들을 만들어가는 애들 있죠. 뭐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이지 레몬 이런 애들 뭐 다 멘트 드렸던 애들이고요. 뭐 2차 전지는 지금 안 간 애들이 없으니까 석경 AT, 강원 에너지, 지원 에너지. 뭐 좀 다뤄드렸던 종목 중에 아직 좀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온 애는 미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2차 파동 1파, 2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21선을 이렇게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는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레 나노텍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뽑고 일단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고요. 왔다 갔다라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윗꼬리가 좀 너무 많고 캔들이 살짝 지저분한 감은 있어요. 깔끔하지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쌍바닥이고 이런 저항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1,300원이나 이런 가격대를 종가상 이렇게 양봉해서 안착을 하면 이렇게 한번 또 뽑을 수 있겠죠. 1파, 2파로 넘어가는. 그리고 제이오도 제가 이날 방송에서 한번 멘트 드린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28,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만약에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어느 날 나온다면 그날 한번 땡길 수도 있다.
라고 요날이랑 요날 정도 멘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죽나? 신규 상장주에다가 얘도 2차 전지인데 이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저도 보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땡기면서 28,500원 돌파하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얘도 이렇게 되면 이제는 신고가입니다. 얘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죠. 신규 상장주인데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신고가다. 제이오 아마 내일 시간에서 올라가지고 뭐 내일도 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버리면 잡을 기회가 없겠지만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음봉 눌림이 좀 나오면 여기 돌파했던 정고점인 31,000원 이런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눌림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SPG 혼자 좀 땡기는 모습이었고, 뭐 레인보우도 저는 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세를 뭐 낼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고점은 한 번은 다시 넘겨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피날레 슈팅 금양 보고 있으면 레인보우라고 여기서 더 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인보우도 지금 아직 주의 경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가다 지금 시장이 진짜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라는 거 생각하면 섣불리 정말 고점을 예측하면 안 되는 장세? 레인보우도 고점 한번 뚫고 이렇게 미친 슈팅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 뭐 좀 더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오늘 SPG 뽑아줬고 내일은 일단 뭐 로보스타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 어떤 박스권을 넘겼고 내일 갭이 많이 뜰 텐데 갭 이제 로보스타나 이런 애들이 갭 두고 죽으면 뭐 로봇주들 갭 떴다가 죽을 것 같고 뭐 갭 두고 한번 양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 내일은 뭐 2차 전지가 하루 쉬고 뭐 로봇이 한번 땡기던지 로봇이 가면은 또 AI 애들도 분위기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랑 로보티즈가 차트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지가 않죠. 자리 자체가 일단은 충분한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해 주는 자리라서 이제 로보스타는 뭐 갭이 너무 떠버렸기 때문에 뭐 공략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로보티즈도 이런 가격대를 이제 내일 42,000원 보면 갭이 딱 이제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갭 뜨고 뭐 음봉을 이렇게 밀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 가격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레벨업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뭔가 갭 뜨고 확 안 밀리고 유지를 해주면 뭐 한번 공략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공략하기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이라서 로보티즈 또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얘도 여기가 내일 이제 갭으로 여기를 딱 넘기고 시작하니까 시가의 로보티즈 관심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뭐 당연히 또 반도체 봐야 되겠죠.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장세니까요. 근데 또 반도체에서도 지금 딱 보시면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스템인데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신규 상장주가 트렌드다,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넘겨놓은 상황이라서 쉽게는 또 안 죽을 거예요.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진짜 신고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설프게 다른 데에서 놀지 말고 신고가 종목들에서 노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도 이제 고개를 들면서 241선 돌파하고 이제 안착해가는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찌글찌글 시간 좀 보내다가 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라운텍도 신규주죠. 얘는 제가 이날이었나 22일인가 상한가 들어갈 때 모습을 좀 보면서
얘네는 세력들이 좀 지저분한데 시원시원하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움직임이 지저분한 애들이 지저분하게 막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 그런 구간을 딱 뚫어내면 그때부터 굉장히 시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라운텍이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일단은 봤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3일 동안 이제 저점 높이면서 계속 일단은 추세가 좋네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더 큰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보시면은 이제 이 가격대 36,2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 꼬리 빼고 종가였는데 여기 종가가 의미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이나 아마 맞고 밀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를 어느 순간 이제 만약에 뭐 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종가상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AD테크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대를 넘겨주는지 요 정도 가격대 잡으면 될 것 같네요. 25,000 뭐 한 200원 정도. 네. 이런 가격대를 뭐 장중에 시원하게 돌파하거나 뭐 종가상 이렇게 돌파 안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 중에 꿈비 얘는 약간 너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얘도 보면은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규 상장주를 진짜 잘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내일이 28일이죠. 윤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 회의가 내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 될지 저출산 대책 회의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나아질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출산 관련주들도 꿈빔, 아가방 컴퍼니 이런 애들 보면은 차트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죠. 아가방 컴퍼니도 이런 전고점 구간 안에서 여기를 혹시 이렇게 이제 뚫어주면 차트가 굉장히 또 예뻐지고요.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평선 모아놓고 추세 방향을 거의 이제 돌려놓는 그런 구간 안에 있어서 사실은 뭐 대시세도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이라는 테마가 뭔가 시장의 주도 테마까지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좀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단발적인 시세로 마무리가 될런지 내일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감사 보고서를 지연 공시를 냈죠. 그래서 저도 얘는 웬만해서는 매매할 생각이 없는데 장중에 한 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으로 나오는 순간 제출하는 순간 얘는 아마 슈팅이 아마 크게 나올 거라서 얘는 그 이벤트 하나 보면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애들도 박셀바이오도 여기서 무지하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요. 급등, 급락, 급등, 조정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솟으면서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언젠가 만약에 나온다면 얘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뽑아질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